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소문난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 게시판에는 귀신 목격담, 미스터리한 사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하나같이 겁이 많은 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끌려 밤새도록 읽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었다. 제목은 사라진 친구였다. 누군가가 최근 겪은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몇 년 전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친구들을 자주 초대하곤 했다. 특히 제일 친한 친구인 민준이는 공부도 같이 하고 자주 우리 집에서 잠도 자고 했다. 어느 날은 둘이서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결국 지쳐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다. 누군가가 웃고 있는 소리였는데 전혀 듣기 좋지 않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웃음소리는 분명 우리 집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혹시나 해서 민준이를 깨워보려고 했지만 그가 옆에 없다는 걸 알아채고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몇 발자국 떼자마자 그 웃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 가까워졌고 분명히 내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공포에 질린다는 방으로 달려갔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을 켜보았지만 방은 비어있었다. 괜히 긴장해서 다시 잠을 설친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에게 전날 밤 이야기를 하니 그는 그저 웃어넘기며 꿈이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웃음소리는 몇 번이나 더 들려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민준이가 내 방에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사실을 민준이에게 이야기했다. 민준이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털어놓았다. 그도 역시 그 웃음소리를 들었고 자신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무작정 걸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매번 희미해졌고 정신을 차리면 이상한 장소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날 밤에도 역시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누구에게 말해도 믿기 어려울 테니까.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검색과 조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 역시 비슷한 패턴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불청객의 웃음이라고 불렀다. 며칠 후 우리는 마지막 실마리를 찾아냈다. 한 누리꾼이 말하기를 그 웃음의 정체는 수십 년 전 실종된 한 사람의 원혼이란 것이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무척이나 밝고 웃음이 많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실종은 미제로 남았다. 이야기의 끝맺음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을 잠그고 내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서늘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나는 그 소리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의식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랐고 그저 글쓴이의 상상력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웃음소리를 꿈속에서 들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이후로 나는 가끔 그 게시판을 다시 찾곤 했다. 사실 난 알고 있었다. 그 뒤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란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지하 8층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다. 글쓴이는 자신의 직장에서 겪은 기묘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서울의 한 오래된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빌딩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왠지 모를 음산한 느낌이 감돌았다. 특히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싸한 기운은 불길함을 더했다. 빌딩은 총 7층까지 있었고 가장 낮은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위치해 있었다. 어느 날 글쓴이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남게 된 글쓴이는 핸드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잠시 후 전기가 복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까지만 운행될 텐데 버튼 패널에는 보지 못했던 지하 8층이라는 버튼이 나타나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글쓴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층을 내려갈수록 기압이 변하는 느낌이 들었고 귀가 먹먹해졌다. 도달한 지하 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인 것은 기묘하고 오래된 복도였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촛대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고 벽지를 통해 염려스런 얼룩이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글쓴이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함께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글쓴이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무언가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았다. 급히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글쓴이는 순간적으로 한 폐가 된 방으로 숨었다. 문틈으로 보니 기이하게 생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피부는 창백했고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내 무언가를 나누어 들고 조용히 사라졌다. 글쓴이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그 자리에 있었다. 서둘러 탑승의 문을 닫고 위로 올라갔다. 뒤통수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글쓴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빌딩 관리인에게 지하 8층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관리인은 그런 층은 없다고 잘못 봤을 것이라며 애매하게 웃었다. 그러나 글쓴이는 확신했다. 자신이 본 것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고. 이후 여러 번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려 했으나 빌딩의 비밀은 끝내 알 수 없었다. 글쓴이는 그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답글을 남겼다. 누군가는 그것이 과거 연관된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도시 전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글쓴이는 다시는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에 홀로 타지 않았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지하 8층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지하 8층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사건을 다룹니다. 몇 해 전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로부터 한 가지 기묘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매우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민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농사나 목축업을 하며 조용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마을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얼굴 없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밤이 깊어 마을이 정막에 휩싸일 무렵 얼굴 없는 여인이 길가에서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다고 한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동안 마을에서 사라졌고 되돌아온 사람들은 말을 잃거나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누구도 여인의 모습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확실히 그들에게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그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한적한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사람들은 모두 외지인인 우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민박집에 묵기로 하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마을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어릴 적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자신도 그 여인을 본 적은 없지만 밤에 홀로 걷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 저편 옛 공동묘지 근처는 주민들도 꺼려하는 장소였다. 그날 밤 우리는 주민들에게서 들은 대로 공동묘지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걷다가 잠시 멈춰섰다. 먼 발치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눈앞에는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자세히 보려 했지만 얼굴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순간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친구와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섰다. 그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바람에 날려 금방 사라졌지만 분명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급히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 말없이 던지는 그들의 시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마을을 떠나는 길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어제의 그 여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온 마을의 슬픔과 두려움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 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을까? 그리고 그 마을이 지닌 무거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아직도 그 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을에서 느꼈던 공포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듯하다. 언제든지 다시 그 마을에 가게 된다면 이번엔 과거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 희망과 함께 말이다.